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권리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다룹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의 개념에 관한 의사설과 이익설이 있지만 법력설만 국내에서 주장됩니다. 의사설은 권리란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이라고 하고, 이익설은 권리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합니다. 법력설에 따라서 권리란 법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권리와 구별할 개념이 있습니다. 권한, 권능, 권한, 반사적 이익입니다. 권한이란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처럼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 법률행위를 할 자격입니다. 권능이란 소유권에서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하는 것처럼 어떤 권리의 내용으로 주어진 힘입니다.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은 권능입니다. 권능인지 권리인지 구분에 관하여 2013-22775 판결을 보면, 저작 인격권이나 저작 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 인격권이나 저작 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해야 하므로 이 각 권리에 의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제가 배울 때 판례는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소송물이 별개로 됩니다. 권은 반사적 이익, 의무는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분류를 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뉩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됩니다. 쉬운 내용은 진도를 나가게 생략합니다. 비재산권인 인격권에 관하여 2003-1477 판결은 교과서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인용할 때 이 징검다리 표시는 판례의 내용이 기니까 핵심 내용으로 축약하기 위하여 이런 표를 사용해 가지고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판례에서 비재산권인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침해 행위 배제, 장래 침해 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물권적 청구권 비슷한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다음으로 사건을 작용에 의하여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5조 동의권, 제140조 이하 지소권과 추인권, 제492조 상계권, 제543조 이하 계약의 해제 해지권, 제564조 예약 완결권, 제805조 약관 해제권, 제1041조 등 상속 포기권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권으로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용권, 친생 부인권, 이양 취소권, 재판상 파양권이 있습니다.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의 경우에 그 행사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성권이 재판상으로 행사되는 경우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형성권이 행사되었다가 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 사법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뉩니다. 민사소송법학에서 병존설, 양성설, 소송행위설 등이 주장되며, 판례는 80-918 판결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소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2001-73022 판결은 제가 좀 자세히 소개합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바, 이와 같이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급부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항변권은 영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그 최고 검세의 항변권은 청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기적 항변권입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상속인의 한정 승인의 항변권은 영구히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객관식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기타 사건의 분리도 제목만 보고 넘어갑니다.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이 특정인에게만인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가에 따라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대인권이며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대세권입니다. 일신 전속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신 전속권, 즉 일신에 전속한다는 권리입니다. 권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전속되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 있습니다.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은 제 979조와 제 1005조 단서처럼 양도성과 상속성이 없습니다. 제 979조 부양 청구권의 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하니까 양도성이 없습니다. 제 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피상속인은 사망자입니다. 사망자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할 수 없습니다.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은 자신이 직접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타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제404조 제1항 단서가 그 예입니다. 제404조 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합니다. 다음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상속에 관하여 기속상의 일신 전속권은 아닙니다. 6구다268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이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취득한 이자료 청구권이 상속인에 상속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불법행위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입니다. 다른 권리에 의존하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하고 그 다른 권리가 주된 권리입니다. 예컨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받을 채권, 즉 원금을 받을 채권, 원금을 되돌려 예컨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되돌려 받을 채권, 즉 원분 채권은 주된 권리이고 이자도 받기로 했다면 이자 채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빌려준 돈의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이고 설정된 질권이나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이거 나머지 부분은 교과서를 읽어보시면은 현재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다 관련 단원에서 나오니까 이해가 됩니다. 기대권은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총칙의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가 기대권의 예이며 물권에서 물권적 기대권이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권에 자세히 나옵니다.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하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환 청구권은 청구권의 경합입니다. 88다카 12428 판결은 임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 임대인이 가지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청구권 경합에서 수개의 권리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이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목적이 달성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권 경합과 유사해 보이는 법적 경합도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과 국가배상법의 불법행위 규정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채권, 강론, 불법행위 편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민법과 국가배상법 간의 법조 경합은 그 법조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국가배상법만 적용합니다. 교과서는 다른 법조 경합 예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매매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담보 책임에 관하여도 예를 듭니다. 이 내용도 뒤에 다시 나옵니다. 권리의 충돌과 우선 순위, 이 부분은 교과서를 보시면 이해됩니다. 뒤에 다시 관련되는 곳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물권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